아, 또 참 다 잤네. 이번 주 중에 또 유럽 챔피언스리그 재개됩니다. 예. 조별리그가 이제 반환점 돌아와서 4경기씩 치렀는데 이제 5라운드. 이미 뭐 16강 확정 지은 팀들도 있고 1, 2 싸움 하는 데도 있고 간당간당 뭐 하는 팀들도 있고 탈락하는 팀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치열한 조가 어딘가 봤더니 토트넘이 있는 D조더라고.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토트넘이 1위긴 한데 꼴찌 4위 프랑크푸르트하고 승점이 3점 차. 한 경기 차죠. 그러니까 1위부터 4위까지가 한 경기 차라는 얘기는 토트넘, 마르세유, 스포르팅, 프랑크푸르트가 다 물려 있는 거야. 예. 네, 뭐 승점 1점 차, 2점 차. 어느 팀도 16강을 갈 수 있고 어느 팀도 탈락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최하위로 탈락도 가능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가장 치열한 조가 바로 D조인데 이번 주 중에 아주 중요한 경기 이제 열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 이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 4시죠. 예. 네, 스포르팅을 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홈에서 자빠진다, 무너진다, 정말 큰일 납니다. 예. 거기다가 그 콘테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에 매우 약한 사나이거든요. 최종전이 또 이번에 누구냐면 조별리그 프랑스의 마르세유 원정을 가야 돼요. 예. 마르세유는 쉽지 않은데 원정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스포르팅과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지난번에 스포르팅 포르투갈 원정 갔다가 최악의 경기하면서 0대1로 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되게 중요한데 지금 토트넘 상황 안 좋죠. 예. 맨유에게 0대2 졌고 뉴캐슬에 1대2 져서 2연패. 그런데다가 히사르손과 클롭차스키는 여전히 못 나오고 다행히 뭐 로메로와 호이베르는 복귀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근데 뭐 둘 다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하긴 했죠. 특히 맞아요. 로메로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그 선수 본인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하죠. 장단지 쪽을 양쪽 다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처음엔 그러니까 오른쪽만 그랬다가 이제 왼쪽까지도 불편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중요한데 부상자들도 있고 최근에 흐름도 안 좋다. 네. 근데 오늘 사실 아주 제가 좀 더 딥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콘테 감독은 말이죠. 네. 챔스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예. 토너먼트, 그렇죠. 챔스 토너먼트를 내가 콘테가 잘하는 기억이 별로 없는데다가 토너먼트만이 아니고요. 그냥 챔피언스리그 자체를 못해요. 커리어 내내. 조별리그 광탈도 은근 많거든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를 못한다는 얘기는 2개 대회 이상을 병행을 못한다는 얘기잖아. 네. 어쨌든 자국 리그들을 다 하면서 챔스를 주중에 나갈 네. 때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네. 챔스에서는 왜 이렇게 못하고 2개 대회 이상 병행할 때 콘테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광탈을 할까? 예. 그 이유를 오늘 좀 더 좀 듣고 싶은데 일단 콘테가 약한 건 맞죠? 예, 약하죠. 일단 제가 그러니까 시즌별로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때부터 그 전에 뭐 바리 같은 팀들은 조금 논외로 쳐야 되니까. 그렇죠, 빼야죠. 예, 그러니까 뭐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팀들을 이제 뭐 챔스 나갔을 때 콘테의 성적들을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유벤투스 감독은 2011-12 시즌에 부임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유벤투스는 힘들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칼초폴리 때문에 뭐 세리에 배에 강등됐다. 뭐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또 힘든 시기들을 보내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부임하자마자 2011-12 시즌에 무패 우승을 했었죠. 예, 그래서 콘테 역시 대단한 사람,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2012-13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8강까지 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때 조별리그 자체가 일단 편하긴 했어요. 그 상대가 첼시, 샤타르 그리고 노르셀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첼시 정도 빼고는 뭐 충분히 예. 밟고 올라갈 수 있는 팀. 예. 그리고 이제 16강전에서 이때 그 8강까지 간 게 콘테 개인 통산 가장 높은 성적이거든요. 챔피언스리그 8강이. 콘테 최고가 8강이야, 예. 챔스. 8강 갈 수 있었던 이유도 16강 상대가 셀틱이었어요. 완전히 그럼 조별리그도 쉬었고 16강 대진도 좋았네. 꿀이었네. 예. 그래서 이제 8강에서 바이언한테 이제 탈락을 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즌에는 조금 리그에서는 전반기에는 조금 고전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 때 조금 치고 올라가면서 승점 87점으로 나폴리 승점 78점에 앞서서 이제 1위를 했는데 어쨌건 간에 그전 시즌 무패 우승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살짝 아쉬웠죠. 챔피언스 병행을 하다 보니까. 네,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고요. 2013-14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광탈을 했었거든요. 근데 광탈 이게 그러니까 조라도 힘들었으면 이해라도 가는데 조도 쉬웠어요. 레알 마드리드,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 그럼 사실 뭐 레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갈라타사라이한테 이제 탈락을 한 거였거든요. 아하. 마지막. 그것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이때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4경기에서 3무 1패였어요. 그 이 기간에 12라운드까지 세리에 A 성적도 3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벤투스라는 걸 감안하면. 예,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그리고 3, 4라운드 때 그때 하필이면은 레알 마드리드 만났었거든요. 홈앤더웨이로. 그래서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결국은 갈라타사라이하고의 그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0대1로 패했어요. 물론 뭐 갈라타사라이는 터키의 최고의 명문이긴 한데 그래도 유벤투스가 요즘 갈라타사라이는 옛날 막 어마어마할 그렇죠. 때 갈라타사라이가 아니거든요. 2010년대부터 이미 네. 터키 리그가 좀 내려왔죠. 네. 예. 그러면서 탈락을 했고 그 후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승점 102점으로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병행을 할 때는 뭔가 안 좋다. 예. 그때도 그랬다. 오케이. 3위였는데 승점 102점으로. 챔스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냥 확 올라가더라. 하나 대회 집중을 잘한다. 이게 그리고 세리아 역대 최고 승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이 시점에는 최고 승점 맞아요.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케이. 그때 그래서 제가 막 당시 그랬다? 기사도 쓰고 그랬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에서 결국 감독을 그만두게 됐죠. 왜냐하면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부진도 있고 그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 부임하게 되면서요. 거기다가 이제 그 첼시 감독을 2016년에 맡게 됐어요. 유로 2016 끝나고 나서. 그리고 첼시 감독 부임하자마자 그때 첼시는 유럽 대항전 못 나갔었거든요. 바로 이제 승점 93점 우승했습니다. 그때 뭐 모제스 윙 빼고 전환시키고 뭐 이런 것들 재미 보면서요. 우승을 했는데 2017-18 시즌에 이때는 그래도 조별리그 상대는 힘들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로마, 카라박만 뭐 힘들고 그래도 16강까지는 가가지고 바르셀로나한테 탈락을 했거든요. 조별리그부터 조금 고전들을 하는 일정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저희가 기억하는 5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병행을 하니까 또 안 되더라. 물론 오케이. 뭐 디에고 코스타 사태 같은 것들 뭐 그렇지.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있다고 하더라도 5위는 좀 아쉬운 성적이긴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경질됐었고요. 2019년 여름에 이제 인테르 감독에 부임을 하게 됐었고요. 2019-20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광탈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상대팀이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슬라비아 프라하였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하고의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갈 수 있었거든요. 이때 바르셀로나는 이미 조 1위까지 확정을 지어가지고 칼레스 페레스, 알레냐, 와그웨, 토디보, 피르포, 네투 같은 유망주들 내보냈어. 아니면 이진 선수들. 오케이. 근데 그 팀한테 1대2로 패했어요. 2군 바르셀로나한테. 아하.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극적으로 16강 가고 인테르는 조별리그, 유로파 리그로 떨어졌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세리에아에서도 3월 초까지는 조금 고전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 터졌잖아요. 그래서 휴식기를 보냈잖아요. 휴식기를 보내고 나서 마지막 그 14경기에서 9승 4무 1패로 유벤투스랑 1위 경쟁에 막판까지 하다가 승점 1점 차로 아쉽게 2위를 했었거든요. 자,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인테르 때도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은 유벤투스, 첼시, 인테르 때 그냥 뭐 그 리그만 막 하면 괜찮은데 챔스를 병행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터지거나 성적이 안 좋았고 광탈을 하거나. 그런데 챔스를 떨어져서 또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또 그건 또 잘하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됐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2020-21 시즌 인테르에서의 마지막 시즌이었는데요. 이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선 최하위로 강탈을 했거든요. 이때 상대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레알 마드리드, 메넨글라드바흐, 샤흐타르. 그럼 메넨글라드바흐, 샤흐타르 정도는 이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샤흐타르하고의 최종전 홈경기에서 승리만 했어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홈 경기잖아요. 샤흐타르한테. 그런데 무기력한 경기력 속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치면서 아예 조별리그 최하위로 강탈을 해버렸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쭉 그 콘테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특히나 이제 공통점은 아까도 정리했으니까 병행을 하게 되면 꼭 무너지더라. 네. 문제가 생기더라. 그럼 왜? 오케이. 알았어. 그 기록은 알았고 왜? 콘테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콘테 감독이 너무나도 뭐랄까 그 베스트 11을 고정해서 쓰는 경향성이 있다. 베스트 11을 고정해 쓴다. 예. 자, 잘 안 바꾸지. 그렇죠. 네, 맞아. 전술도 잘 안 바꾸고요. 그렇지. 플랜 A가 그냥 확고하고요. 거기서 지금 이제 저기 벤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콘테 감독이죠. 비슷해서. 예.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변화가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개 대회를 병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계속 그냥 하나의 전술, 하나의 베스트 11을 계속 갈았으니까 예. 두 개 대회 이상을 병행하게 되면 꼭 문제가 터지더라. 예. 아하. 뭐 지금 토트넘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지. 진짜. 쓰는 선수들만 쓰잖아요. 계속. 영입을 지난번 영입을 그렇게 여름에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뭐 절대 안 쓰잖아. 스펜스 같은 애들은. 그러면서 영입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또 영입해달라. 선수 필요하다. 예. 사람들이 아니 스펜스 뭐 교체로 지난번에 한두 번 떴나? 뭐 그런 애들은 하나도 뭐 쓰지도 않으면서 물론 자기 픽이 아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여하튼 예. 근데 또 사달라고? 그게 해법이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갈아 쓰는 것 때문에 두 개 그러면 이번에도 떨어져야 프리미어리그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약간 토트넘? 좀 그러니까
왜냐면 인테리에서 마지막 시즌에도 전반기 고전하다가 후반기 때 확 올라가가지고 우승했던 거거든요. 아, 그 이탈리아에서 그런 말 있잖아. 콘테 감독에 대해서 봄 되면 올라온다. 네. 겨울 지나고 그때부터 뒷심으로 축구하는 감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앞에 뭔가 대회를 많이 병행을 할 때는 힘들어하다가 허덕허덕거리다가 예. 이제 한두 개 정리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리그 하나 남았네 이러면 이제 올라오는 그 이유도 이런 게 있겠네. 예. 그리고 저는 그 플랜 A 베스트 11만 고집한다는 게 챔피언스리그의 고전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약팀들은 그냥 똑같은 걸로 하더라도 힘을 찍어서 누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맡은 팀들이 이름값이 다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조금 그런 무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다 자국 리그에서 날고 기는 팀들이 막 나오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전술에 있어서의 세밀함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결국은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고전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상대에 대한 맞춤 전략 전술들을 해서 디테일하게 짜야 되는데 그냥 뭐 똑같은 전술 똑같지만 부닥치니까 사람들도 상대 팀들이 아는 거지. 그렇죠. 이번 뉴캐슬하고의 경기에서도 그 MOTD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콘테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세세뇽의 크로스가 안 좋은 걸 아니까 세세뇽 속을 일부 비워두는 그래서 일부 세세뇽이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비워뒀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그쪽을 유인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 농구에서 나왔던 그거네. 누구누구는 막지 마 그거네. 알미론의 골 장면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알미론의 골 장면이요. 그러니까 알미론은 수비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으면서 세세뇽을 놓아두고 그리고 약간 좀 유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쪽에 원래 그 롱스테프가 조금 띄워놓고 있다가 그리고 또 요리스가 빌드업이 안 좋은 거 아니까 세모발. 그래서 그쪽으로 빌드업을 롱패스를 하게끔 유도를 했다가 롱스테프가 빠르게 뛰어가가지고 원래는 롱패스를 보낼 때 빠르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킥이 빠르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리스는 킥이 약하니까 느리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니까 롱스테프가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걸 따라가가지고 가로채서 패스 줘가지고 알미론이 랑글레의 느린 발과 1대1 대결을 붙어가지고 그래서 골 넣은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상대는 뉴캐슬전 때도 그랬지만 철저하게 콘테 감독의 축구와 콘테 감독 선수들에 대한 연구 분석을 하고 나오는데 네. 콘테는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맞춤 전략이 나온 디테일을 본 적이 없다.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게 챔피언스리그 어려움으로 또 이어지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콘테 감독이 항상 그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검증된 베테랑들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 육성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포그바라던가 바스톤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육성한 케이스는 있긴 해요. 근데 이들은 그러니까 이미 재능이 그리고 장난이 아닌 선수들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그냥. 예. 이런 선수도 제외하고는 콘테가 키워낸 유망주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딱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테랑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또 언젠가는 두 개 대회를 병행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그렇죠. 또 이렇게 힘을 계속 쓰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하니까 두 개 대회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예. 자꾸 듣고 나니까 챔스 암울해지는데? 이게 근데 도리어 챔스도 만약에 16강까지 가게 되고 더 위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리그가 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 대회는 병행을 못하니까 잘. 예. 어차피 하나 선택해서 집중해라. 그러면 프리미어리그를 선택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러면 챔스를 선택해야 됩니까? 토트넘 입장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프리미어리그를 선택하는 게 맞긴 하죠. 그렇죠. 예, 왜냐면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사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는 지금 4위 자리도 위험한 상태거든요. 차라리 이제는. 현실적으로 4위 안에서 버티면서 다음 시즌 또 챔스 가고 이게 더 현실적이지. 그러니까 레비 회장의 구단 운영 방식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우승까지는 아닌데 챔스 거는 유지하면서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거. 그렇지. 그럼 이번 어떻게 목요일 새벽에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스포팅하고. 스포팅은 토트넘이 이기긴 해야 하는 경기죠. 그러니까 그럼 당위 말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해. 스포팅하고 그다음 본머스 경기하고 마르세유 원정 갔다가 리버풀 만나야 돼요. 예. 일정이 굉장히 지금 까다롭습니다. 이거 이번에 스포팅에게 져가지고 만약 공식 경기 3연패 당하면 진짜 이게 진짜 나락으로 빠집니다 진짜. 전 근데 어쨌건 간에 호이비에르하고 로메로하고 최근 그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 뭔가 부상을 당해서 안 좋아진 게 아닌 거잖아요. 자꾸 갈았었다. 예. 너무 갈았었다. 예. 그렇지. 이러고 저는 그러면은 벤탄쿠르, 케인, 손흥민도 이제는 위험 신호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11월 첫째 주인가? 그때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8일인가에 리그컵 들어가요. 우리가 예전에 카라바오컵이라 불렀던 그렇죠. 그거 3라운드 또 경기를 해야 되거든. 물론 이제 리그컵 초반에야 뭐 돌리겠지만 여하튼 일정들이 좀 빡빡하고 또 월드컵 바로 이어지니까 참
알겠습니다.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 토트넘 일단 그리고 경기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재미는 조금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결과라도 하나에 집중하기 전까지는 네. 생각해 보면 지난 시즌도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경기력이 올라왔어요. 오케이. 생각해 보면요, 오케이. 맞잖아요. 어. 리그컵이랑 다 FA컵이랑 떨어지고. 다 컨퍼런스 리그도 그런 일이 떨어지고 나서 경기력이 그때부터 확 올라왔어요. 아 진짜 하나 집중하면 그래도 그거 내긴 하네. 왜냐면 그리고 갈았어도 되니까. 네. 그래도 선수들이 일주일간 쉬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저희가 뭐 입중이라도 재밌게 하죠 뭐. 네, 새벽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뵐게요.